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강사 윤홍창입니다. 오늘의 강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건설공사 환경관리 제11강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가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1. 교육계획 수립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교육 평가입니다. 1. 환경교육의 이해입니다. 환경교육의 목적은 환경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등 환경오염에 관한 기준을 교육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 환경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건설 현장의 환경조직을 강화하고 환경 피해 시 신속한 복구를 실시하며 향후 유사한 환경 피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교육 계획 수립에서 1. 환경관리 계획 검토 2. 환경관리 조직 검토 3. 환경교육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 환경관리 계획 검토에서는 1. 공정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2. 시기별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환경관리 조직검토입니다. 환경관리 조직의 주요 직무는 가. 환경관리 총괄 책임자는 현장 소장이 되며 나. 환경관리자는 환경 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3. 환경교육 내용에서는 1.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2.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3. 환경법 관리 관련 사항과 4.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계획 개발 모델입니다. 교육훈련 계획은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목적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 계획을 개발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ADA 모델과 대표적인 체계 모델인 딕과 게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1. ADA 모델. ADA 모델은 교육훈련 계획의 기본 과정인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첫 글자를 따서 부르는 교육훈련 계획의 기본 모델입니다. 교육훈련 개발 모델에서 두 번째, 딕과 게리의 모델입니다. 딕과 게리의 모델은 체제 접근에 입각하여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을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절차적인 모델이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단계들과 그 단계들 간의 역동적인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대상자 및 대상별 교육 내용입니다. 1. 환경관리 책임자. 환경관리 책임자는 현장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현장 소장이 맡습니다. 2. 환경관리자. 환경관리자는 환경관리 실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직원 중에 임명을 합니다. 세 번째, 환경 담당자. 환경 실무에 적합한 직원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환경 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환경관리 일일 점검 및 평가 실시, 점검 사항에 대한 결과를 환경 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경관리자. 환경관리자는 환경관리자 및 환경 담당자를 제외한 현장에서 공사 관리를 수행하는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5. 현장 감독자입니다. 현장 감독자는 시공자가 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환경관리 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게 하며 환경관리자, 환경 담당자를 임명하여 현장 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는 주요한 업무입니다. 6.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실질적으로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에 적용합니다. 2. 환경교육의 시기입니다. 1. 연간계획에 따른 환경교육입니다. 환경교육은 공정 및 시기를 고려하여 작성한 연간 환경교육 계획을 토대로 실시합니다. 2. 수시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입니다. 환경교육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실시를 합니다. 1. 업무 담당자 변경. 2. 업무 내용이 변경될 경우. 3. 신규 업무 또는 신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4.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방법은 교수법이라고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집체 교육을 주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에는 강의법, 토의법, 문제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역할극, 활동, 협동 학습이 있으며 학습자 및 교육 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육 훈련 방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 중 첫 번째 강의법입니다. 강의법은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직접 언어로 설명하거나 제시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여러 명의 학습자에게 학습 전달이 가능하며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가장 친숙한 교육 방법입니다. 두 번째, 토의법입니다. 토의법은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서로 자유롭게 정보나 아이디어를 의견 등을 토의를 통하여 나누고 문제 해결에 협력하여 집단 사고를 통한
집단적 결론으로 이끌어 나가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장점은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통하여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이며 상호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중심 학습입니다. 문제중심 학습은 교수자가 해당 주제에 실제 하는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며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 활동을 실행하며 스스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자율성과 능동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학습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가 특정한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활동입니다. 즉,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나 연구, 발표 및 평가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역할극입니다. 역할극은 인위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연출하여 타인의 역할을 경험해 봄으로써 자신이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 훈련 방법입니다. 장점은 문제 해결과 태도 개발이 가능하며 교육 내용을 여러 가지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협동학습입니다. 협동학습은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자로 하여금 서로 돕거나 힘을 모아 학습하게 하는 교육의 형태를 말합니다. 주어진 과제나 목표를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환경사고는 지진,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장 내 환경오염 저감 시설물의 이상 등 인재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시설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현장 밖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현장으로 유입되는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사고 발생 요인입니다. 대별하여 지진시나 수해시, 기타 환경오염 저감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지진시는 지진으로 인한 현장 내 환경오염 저감 시설물이 파손되어 환경오염 처리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수해 경우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에는 현장으로 유입되는 처리 대상량이 증가하여 하천, 방류 등으로 지하 수위가 상승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 저감 시설물이 이상이 있을 경우입니다. 환경오염 저감 시설물의 이상 사고는 크게 정기적 사고와 두 번째, 기계적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시 대응 방향입니다. 비상대응 조직 및 체제 구축입니다. 비상대응 조직 구성, 동원계획, 활동체제, 대응 방법,
인원 배치 및 대비, 방제 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상대응 계획 수립에서 1. 지원 대응 체제, 2. 비상사태 대응 교육, 3. 피해 발생한 경우의 대응입니다. 사후관리 및 예방입니다.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자와 협의하면서 다음 사항을 검토 실시합니다. 1.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2. 원인을 규명한다. 3. 피해 비용을 부담한다. 4. 기록 및 보고를 행한다. 5. 위험성, 사고 규모 등의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6. 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2.1.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환 작성입니다. 1. 교환의 개요. 교환 작성 내용에는 첫 번째,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명확해야 되고, 세 번째, 실효성이 있어야 하며, 네 번째, 평이성과 다섯 번째, 논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환의 구성입니다. 첫 번째, 도입 단계, 두 번째, 전개 단계, 세 번째, 마무리 단계이며, 교환은 일반적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의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교환의 구성에서 도입 단계는 주로 서론을 두고 전개 단계는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는 결론을 내립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두세 가지의 주요 내용을 소주제로 정리합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교육 내용으로 합니다. 교육생들과 밀접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전체 과정의 80에서 90%를 할애합니다. 교환의 작성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풍부한 사례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 교육생에게 던질 질문을 준비합니다. 네 번째, 3at 시스템과 같은 교육학적 기법을 활용합니다. 3at 시스템 프로세스입니다. 구분은 why, what, how, if이며 why에서는 왜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what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계입니다. how는 설명하고 실습해 보이는 단계로 교육생들의 관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if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교육을 통해 익힐 것들을 자신들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PT 교환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1. 구성. 교환 작성 시 구성은 교육 목표, 목차, 교육 내용 정리, 자료 출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2. 텍스트. 제목의 위치, 글자의 크기, 글꼴의 글꼴과 색깔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작성합니다. 대비가 잘 되도록 구성합니다. 3. 사진 및 동영상입니다. 학습 동기를 부여하거나 직접 시연을 어려운 경우에는 동영상을 삽입합니다. 즉, 교육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교수 매체의 활용입니다. 교수 매체의 선정 기준에서는
매체의 적절성, 곤란도의 수준, 경비의 문제, 활용 가능성의 문제, 기술적 문제를 고려합니다. 네 번째, 교수 매체의 활용입니다. 1. 교육 방법을 선정하고, 두 번째, 교수 매체를 선정하며, 세 번째, 자료의 선정, 수정 또는 설계를 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자료의 확보와 자료의 수집과 분류, 새로운 자료의 설계 및 개발입니다. 교수 매체의 활용을 위한 대표적인 모델은 애슐러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6단계로 각 단계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애슐러 모델이라고 부르며 교육적 효과적인 교육을 보정한다입니다. 각 단계에는 학습자의 분석, 목표 진술, 방법, 매체 및 자료 선정이며 매체와 자료의 활용, 학습자의 참여 유도, 평가와 수정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애슐러 모형의 단계와 내용입니다. 1. 학습자의 분석. 2. 목표 진술. 3. 방법, 매체 및 자료의 선정. 4. 매체와 자료의 활용. 5. 학습자 참여 유도. 6. 평가와 수정으로 구분됩니다. 2.2. 관련 프로그램의 자료화입니다. 1. 벤치마킹. 벤치마킹의 정의. 벤치마킹이란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 자기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뛰어난 내용 등을 배우며 부단히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입니다. 2. 벤치마킹의 특성. 벤치마킹은 자원 절약을 결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최고의 자기 방식을 탐색하는 것으로 목표 지향적, 외부적 관점, 평가 기준의 기초, 정보 집약적, 객관적, 행동 수반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벤치마킹의 원리. 벤치마킹은 개선 활동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여기서는 벤치마킹 대상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상호성. 2. 유사성. 3. 측정성. 4. 타당성입니다. 4. 벤치마킹의 행동 강령입니다. 1. 합리성의 원리. 2. 상호 교환의 원리. 3. 비밀 보호의 권리. 4. 사용의 원리. 5. 상대방 접촉의 원리. 6. 제3자 접촉의 원리. 7. 기준의 원리. 8. 완료의 원리입니다. 기록물의 관리입니다. 1. 기록물의 개념과 2. 기록물 관리의 목적 및 필요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 기록물의 개념에서는 종이 기록물과 전자 기록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각 기록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 관리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1. 기록물 관리의 목적. 2.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공정별 관련 자료 수집입니다. 1. 공정개요. 건설업에서 공정이란 건설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 공정관리의 개요. 건설업의 공정관리는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작업들을 공정별로 분류하고 공정들이 예정 기간 내에 최고의 품질로서 종료되도록 노무, 자재, 장비 등 자원들의 비용을 고려하는 관리 기법입니다. 2. 공정별 환경위험 요인입니다. 기술계획에서 건설업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정별로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경관리자는 공정에 따른 환경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공정에 따른 환경위험 요인은 공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3. 공정 및 공정에 따른 프로그램 수립입니다. 3. 공사 시기별 환경 주요 체크포인트입니다. 1. 착공 전 환경 관련 인허가 신고 사항 파악,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신고, 특정 공사 사전 신고, 건설 지정 사업장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나아에서는 주변 민원인 현황 파악, 방음벽 및 가시설 설치 계획 수립입니다. 2. 착공 후입니다. 기본적인 준수사항과 착공 후 3개월이며 기본적인 준수사항에는 인허가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이행을 합니다. 공공수역으로 토사 유출을 방지합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방류 수질 관리를 합니다. 폐기물 배출 시 전자인계서 발행합니다. 환경점검 실시 및 부적합한 사항 조치합니다. 착공 후 3개월 1.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합니다. 해당 시 2. 세련 시설 및 세련 쓰레기 성분 검사입니다. 야적 물질 방진덮개 설치이며 비포장도로 살수 운행을 합니다. 건설 폐기물 분리 보관장 설치합니다. 이동식 방음장 및 소음 방지 시설을 운영합니다. 지정 폐기물 보관소 및 설치합니다. 현장 내 흙탕물 무단 배출을 금지합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에 진행되는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착공 중에 골조, 방수, 미장, 견줄, 내장, 마감 등이 있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착공 중 내장 마감의 경우입니다. 도장 분진 억제를 위한 조치, 폐 페인트 처리, 폐 스코보드 제조업체의 전량 수거, 자재 포장재는 납품업체 수거 처리를 하며 준공 시에는 가설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합니다. 건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을 보고합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종료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공정별 관련 교육 관련 자료 수집에서 1. 공정별 공사 현장 환경 오염입니다. 1.
대기 환경 분야 가. 비산먼지입니다. 1. 도장 내화 피복 2. 슬러리월의 RCD 공사 3. 실내 건축 4. 방수 공사 5. 석공사 등입니다. 대기 환경 분야 비산먼지의 계속입니다. 6. 조경공사 7. 창호공사 8. 골조공사 9. 토공사입니다. 대기 환경 분야의 가. 비산먼지 다음 나. 배기가스 즉 덤프트럭 등은 차량 이동 시에 배기가스가 발생하며 다. 악취 도장 내화 피복 시 시공 시 자재에 의한 악취가 발생하며 라. 기타로 도장 내화 피복 도료 유출이며 두 번째 실내 건축 등의 스코보드 무단 처리입니다. 대기 환경에 이어 두 번째 수질 환경 분야입니다. 1. 공통공사 사무실 등 오수 발생, 직원 숙소 등 발생하는 오수 등이며 2. 가설공사, 가설 화장실, 식당 세척수, 세륜기 차량 세척수, 지하수 개발 등이며 세 번째 토목공사, 터널, 폐수 처리 시설, 우천시 외부로 토사 유출, 공사장 배수 작업 시 흙 유출. 네 번째 골조공사, 레미콘 트럭의 슈트 청소. 다섯 번째 지하 특파기 공사. 6. 도장공사, 도장 시공 후 잔량 무단 처리 하는 경우. 7. 전기공사, 유압식 EV용 오일, P12. 8번째 조경공사, 탁수 발생 우천시 우수 발생. 다음은 폐기물 분야입니다. 3. 폐기물 분야에는 1. 공통으로는 장비 윤활유 교환. 두 번째 철거공사, 성면 폐기물 발생. 세 번째 도장공사, 폐깡통, 폐페인트 발생. 네 번째 방수공사, 방수액, 폐깡통, 플랫타이 등입니다. 나 건설 폐기물에서 1. 공통사항 2. 골조공사 3. 위장 조적공사 4. 방수공사 5. 잡철물 공사입니다. 6. 내장공사 7. 도장공사 8. 창호공사 9. 설비공사 10. 전기공사입니다. 네 번째 소음 분야입니다. 건설공사의 소음은 공장소음, 교통소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반 소음과 달리 건설공사 기간에만 발생하는 대부분의 다양한 공정으로 투입되는 여러 건설기계에 따른 것으로 공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불규칙하고 이동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가 항타기의 소음 발생. 두 번째 항타기의 소음 방지 시설 설치로 소음 분야의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실시 전 준비입니다.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 환경, 교육 대상자, 교육 매체 등에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교육 환경 점검, 교육 장소 배치 등을 좌석 배치 등을 고려합니다. 2. 교육 대상자 점검입니다. 교육 인원수, 선수 지시, 성별 연령, 직무 및 직급 등이며 세 번째, 교수 매체의 점검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수 매체를 점검합니다. PPT를 사용할 경우 빔 프로젝터라든가 스크린, 레이저 포인터 등을 작동됨을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 교육 훈련 안내 및 유의사항입니다. 교육 시작 전 진행자는 자신을 소개하고 교육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교육생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교육 실행 1. 교수와 학습과정과의 의사소통입니다. 교육의 성패는 많은 경우 교수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학습의 의사소통 모델에서 교수는 학습 의사소통 모델은 학습의 의사소통 전체 전개 과정을 교육의 실행 과정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육 실행에서 교수와 학습의 의사소통 모델입니다. 교수자의 질문하기, 설명하기, 청취하기와 학습자의 듣기, 질문하기가 서로 주어진 메시지를 통하여 질문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입니다. 교육적 질문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질문의 원리는 1. 사고를 촉진하는 확장형 또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학습자를 방어적으로 만드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청취하기입니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청취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맞춤을 유지합니다. 약간 암쪽으로 기대듯이 서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학습자의 대답에 긍정적인 표시를 합니다. 네 번째,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대답을 분명하게 합니다. 설명하기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육자의 도입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습자의 대답을 청취하고 이어서 설명하는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설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원칙에서는 1. 긴장의 통제입니다. 2. 설명의 실시이며 자세, 목소리, 눈맞춤, 몸동작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3.2. 교육평가의 실시에서 교육평가의 형태로는 1. 교육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육평가의 특징을 고려하고 세 번째, 교육평가의 유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평가 실시에서 첫 번째, 진단평가, 두 번째, 형성평가, 세 번째, 총합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진단평가는 교육
시작 전에 한다. 두 번째, 형성평가는 교육 진행 도중에 한다. 세 번째, 총합평가는 교육 완료 후에 실시를 한다. 평가 방법은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적용하는 것으로 서술이나 논술과 같은 필기시험이나 구두 발표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평가 목적에 따른 평가 유형. 1. 시험 및 검사를 통한 인지적 수준을 평가하고 2. 미시적 학습 활동을 평가하는 것과 세 번째, 거시적 학습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의 내용적 영역에 따른 평가 유형입니다. 1. 정의적 영역 2. 인지사고적 영역 3. 수행적 영역이 있습니다. 4. 대인관계적 영역 대인관계적 영역은 학습 내용을 토대로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인관계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역할 연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3. 교육훈련 성과 평가 및 피드백 1. 환경관리 지도 및 감독 지도 및 감독의 내용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후 교육 내용에 대한 사항을 현업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 기록된 규정 위반 내용과 위반에 의하여 부과된 조치 등을 파악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2. 지도 감독의 범위 1. 현장 환경 방침 파악 능력 2. 환경관리 계획서 수립 및 이행 3. 환경관리 조직도 작성 4. 환경인허가 및 행정 업무 수행 5.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소음 진동 분야, 폐기물 처리 분야 등을 조사하며 환경점검표 작성과 비상시 대응 계획을 작성합니다. 2.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입니다. 성과평가의 목적은 성과평가의 주요 관심은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로 교육생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과평가의 사전 고려 사항으로서는 1. 교육의 전이 정도를 평가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2. 언제 평가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3. 평가는 누가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5. 교육 전이도를 증가시킬 방안을 고려합니다. 2. 교육훈련 성과 평가입니다. 현업 적용도 평가의 대상 및 자료원입니다. 내용은 교육생의 행동이 변화였는가, 업무 환경이 습득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이며 측정 대상으로서는 안전도, 도덕성, 자금량, 결근율, 시간 단축, 업무량 및 질,
업무 욕구 등이며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보상체계, 교육 참여 권장과 조직의 정체, 절차의 간소화, 참여적 의사결정 등입니다. 3. 성과 평가를 위한 지침입니다. 1. 가능한 통제 집단을 사용합니다. 2. 행동 변화가 일어날 시간을 고려합니다. 3. 가능한 사전 행동 및 사후 행동을 모두 평가합니다. 4. 그 행동을 아는 사람을 면담합니다. 5. 비용과 효과성을 고려합니다. 3.3.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피드백. 현업 적용도 평가를 위한 실험 설계 모형에서는 실험 설계에서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실험 집단 사후 검사. 2. 실험 집단 사전 사후 검사. 3. 실험과 통제 집단 사후 검사. 4. 실험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가 있으며 이들의 각 장점으로서는 실험 집단 사전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 집단만을 이용하고 표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자료 수집이 가장 용이하다. 두 번째, 실험 집단 사전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 집단 교육 이수자만 이용하고 표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자료 수집이 용이합니다. 세 번째, 실험 통제 집단 사후 검사는 교육적 사전 자료 수집이 불필요하며 교육 시작 후에도 평가 실행이 가능하다. 그럼 오늘의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